거짓 계약 신고죠. 그럼 얼마? 3천만 원 이하예요. 다음 2번 질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이 해지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지 등에 신고하니 이것도 거짓 해지 신고죠. 그럼 3천만 원 이하 맞습니다. 다음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고 의무자 아닌 자 포함이고 거짓으로 했대요, 신고를. 그럼 이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알아보시겠어요? 다음에 4번님은 신고된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지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해지 등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근데 신고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 거부자 포함이고요. 이건 3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처음서부터 안 했거나 해제 신고를 처음서부터 안 해버린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500과죠, 이거. 500과. 안 했다. 안자요. 500과죠.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입니다. 개공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라 요구한 자, 요구조장 방조 얼마? 500과입니다. 그럼 10번하고 11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법령 파트 쪽이 이제 끝났죠. 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끝났습니다. 이제 실무로 들어갑니다. 요약집. (115쪽부터) 나오네요. 자, 이 실무인데 우리는 실무의 출제 비중이 지금 현재 몇 프로라고요? 원래 그 산업인력공단은 7대3으로 출제하겠다고 했죠. 근데 현재 최근에 실무는 지금 몇 프로 출제한다고요? 20%예요. 그러니까 8문제를 현재 여기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내는 곳이 딱딱 정해져 있고 내는 곳만 위주로 철저히 이제 우리는 보고하는 겁니다. 그럼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거는 뭐 시험에 내지 않으니까 참고사항인데 토지를 갖고 있는 갑이요. 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개공한테 중개 의뢰합니다. 그러면 실무가 출발하죠. 그래서 의뢰서부터 중개 실무 출발한다. 이게 중개계약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공이 계획을 세우죠. 토지를 어떻게 중개할 거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조사 확인 들어갑니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의뢰인을 상대로 판매 활동을 펼치죠. 이게 중개 활동. 이게 네 번째. 이게 마케팅이고요. 그리고 이전 의뢰인과 취득 의뢰인 사이에 서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럼 계약의 체결로서 중개는 완성되는 거죠. 그럼 계약서 작성 교부해주고 설명서도 작성 교부합니다. 그래서 실무의 범위는 일단 여기까지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개공은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약 이행 관련법을 우리는 이제 몽땅 모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주인법, 상인법, 경매, 대리인 등록 규칙, 그다음에 실명법 들어가고 부동산 등기 특별주체법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실무의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실무의 범위는 중개계약서부터 거래계약 체결까지고 이 사이에 벌어지는 개공 활동 중에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할 활동만 실무 들어가요. 따라서 계약 체결과 무관한 정보마에 가입한다든가 협회에 가입한다든가 소속공사를 중개보조원을 고용합니다. 모두 실무다 아니다? 실무 아니에요. 이건 중개업을 영위하게 한 전제활동이다. 이 정도 참고하시고. 자, 그럼 넘어가십니다. 중개계약인데 이 중개계약은 우리가 법령 시간에 우리 지금 문제집에는 중개계약서 쓰는 요령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법령 파트에 들어가 버렸어요. 문제가. 그래서 이미 거기서 하고 넘어갔고 나머지 이제 중개계약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가볍게 짚고만 하는데 우리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그래서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이 중개계약이다. 그래서 낙성, 분료시계, 쌍무, 유상계약이고요. 혼합계약의 성격을 띠고 위임과 가장 유사하고 계속적 계약입니다. 임의적 계약이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럼 중개계약의 종류, 분류만 해보고 하는데 중개 권한의 독점력에 따른 구분, 즉 물건을 어느 정도 개공이 독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반, 전속, 독점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가 뭐다? 일반. 다음에 전속은 우리 명문이 있죠 지금.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일반과 전속이 명문이 있어요. 자, 그럼 독점적 계약은 언제나 거래가 성사되면 스발성과 거래했을 때도 보수가 나가야 되죠. 이게 전속과 결정력 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형태가 바로 독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독점력에 따른 구분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중개행에 관여하는 수에 따른 구분인데 이거는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 정률, 정가, 순가로 구분하고 있고, 이 순가는 차액으로 지급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순가였다. 그럼 순가 중개가 체결했다. 당연 금지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만 감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기계약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질구레한 사항이니까 조사 확인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 확인에서 이제 요즘 이 부분은 실제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조사 확인의 방법이 일단은 공부상 조사의 방법이 있고 현장 조사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로 크게 나뉘고 있는데, 그럼 공부를 발급받아서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인데, 그래서 지적도 같은 걸 제일 잘 물어봤다고 그랬죠. 그럼 지적도는 단순화된 그림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적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고 101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 101이 뭐예요? 지번이죠. 그럼 지적도 임야도로 이 토지의 소재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다음에 이게 대가 뭐라고요? 지목. 그럼 지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선이 경계죠. 경계 확인할 수 있고, 이 토지 모양이 지금 정사각형이다. 토지 모양을 확인할 수 있죠. 토지 모양 우리 뭐라고 합니까? 지형이에요. 그러나 지적도 임야도로 이 토지의 지세는 토지의 경사라고 그랬죠. 확인할 수 없다. 그 다음 나아가서 이 토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지적도 임야도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주의하시고, 이 부분은 요즘 묻질 않으니까 너무 이제 쉬우니까 안 묻는 거예요. 다만 불일치 환원 문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일치 환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공부가 뭐냐, 이걸 이해하면 그냥 쉽게 해결된다. 그럼 물건에 표시하는 사항이에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이걸 기본적인 사항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럼 이걸 뭘 기준으로 조사한다?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근데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건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등기상 증명서죠. 그다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자는 당연히 토지 이용계 확인서죠. 이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끼리 서로 안 맞았어요. 특히 대장과 등기상 증명서가 서로 안 맞은 거예요. 그럼 불일치된 사항이 소재지, 면적, 지목 같은 겁니다. 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했어요. 그럼 이때는 뭐가 우선이다? 대장이 당연히 우선이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소유자 인적사라는가 지분이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우선이다? 당연히 등기상 증명서가 우선이죠. 자, 근데 경기 불일치 있죠? 이거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제일 잘 물었었는데 요즘은 이것도 묻지 않고 있네요. 그럼 현실의 경우가 공부상계가 불일치했습니다. 당연히 뭐가 우선이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 공부상계가 우선이죠. 왜 그랬냐면 우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들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들은 이름, 특정력이 있다는 게 우리 판례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로 소유권의 범위도 확정돼지고 대장상으로 분필이 된 바가 없다면 서로 등기상으로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분할의 건은 발생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벌었을 때 이거 측량까지의 설명할 의무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불일치에 관한 부분이 기준공부에 대한 사항이 18회 때, 그 다음에 10년을 쉬었어요. 이때 마지막 출제했고, 이쪽에서 마지막 출제했고 10년을 쉬었다가 지난 27회 때 불일치 갖고 다시 한번 물어봤죠. 그래서 10년 만에 물어봤어요. 그럼 아직 10년이 안 됐으니까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요약집 잠깐 보고 갑니다. 거기 그 116쪽서부터 중개 의뢰 협심이 중개 이야기라고 쭉 돼 있죠. 그래서 시간이 매우 남으시면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되고, 다만 작년에 119쪽에 지금 전속계약서와 일반서 비교로 돼 있죠, 지금. 작년에 이거 30회 지금 출제된 걸로 돼 있죠. 작년에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것도 매도였던가? 매도를 의뢰받은 경우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할 사항을 모두 골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서식 내용을 직접 물었는데 이 서식 내용을 묻는 문제는 한 문제씩 무조건 냅니다. 한 문제씩 냈는데 작년엔 두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 내용을 물어봤고 우리 휴폐업 신고 있죠? 휴폐업 신고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거 이걸 물어봤어요. 휴폐업 신고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게 정답이 뭐였다고요? 폐업 기간. 나 폐업 3개월만 할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휴업 기간은 신고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서식 기재 내용을 물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어려워하시는데 어쨌든 그래도 감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현재 문제 여러분들이 하실 것들이 있잖아요. 동형모의고에서는 말고 지금 특강제라든가 문제를 전부 다 정리하고 있는데 문제를 어떻게 낼까 고민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거의 다 정리를 끝내고 있는데 지금 서식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갈 거예요. 서식 내용. 한 번쯤 정리하고 갈 겁니다. 그래도 서식 내용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데 서식 내용은 일단 출제가 되면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상식선에서 푸는 거 일단. 상식.
상식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상식선에서 일반 계약서 뭐가 안 들어가